오프닝을 보다 보면 아이가 샛별의 환생이라고 하는 가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샛별은 새벽의 별 또는 새로 난 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요.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수많은 별 중 태양과 달 다음으로 밝은 별이며 관측 시간이 짧습니다. 호시노 아이는 누구보다 밝게 반짝인 아이돌로 활동했지만 일찍 져버리고 말았죠. 과거 사람들은 금성을 관측하기 전에는 빛나는 별이니 분명 살기도 좋은 별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관측을 한 후에는 그런 의견들이 쏙 들어갔는데요. 금성의 표면은 아주 뜨겁고 건조한 데다 태양계에서 가장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대기압이 지구의 90배나 이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 좋지만 가까이에서 봤을 땐 마치 지옥 같은 환경이 열악했던 가정 환경과 아이돌 생활을 하며 거짓말로 만든 호시노 아이의 진짜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환생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혹시 호시노 아이도 환생하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이가 다른 주인공들처럼 환생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까마귀 소녀가 남긴 대사 때문인데요. 소녀는 아이의 영혼이 망가졌다. 2번 다시 재형성되는 일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아이가 환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슬프긴 하지만 여기서 희소식이 하나 있다면 이 말은 100%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호시노 아이의 인생이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고 자신을 최고의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하는 만큼 작품에서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는 환생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うちの愛はマジモンの嘘つきだぞ。あなたのアイドル最後はピン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 소녀의 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루비에게 고로의 시체를 보여줘서 그녀가 복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처럼 아쿠아에게 아이의 환생이 없는 것처럼 말해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작품에서는 불길한 일이 일어날 때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원작에선 까마귀와 함께 정체불명의 한 소녀가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대사들을 보면 그녀가 적어도 쌍둥이의 환생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9화에서도 등장하는데 이때는 루비가 숙소 열쇠를 물고 날아간 까마귀를 따라가다가 고로의 시체를 보게 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고로가 죽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루비는 충격에 휩싸이고 그런 그녀에게 소녀는 범인이 2명이라고 말합니다. 118화에서는 아쿠아가 소녀를 역병의 신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역병의 신은 역병의 신 자체를 이야기했다기보단 아쿠아가 그녀를 낮잡아서 말한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고사기에는 역병의 신 같은 건 없고 까마귀의 신인 야타가라스는 있기 때문이죠. 야타가라스는 아마테라스의 전령이자 인도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로 치면 헤르메스 정도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녀가 아쿠아와 루비에게 나타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장면은 없고 계속해서 힌트만 주고 사라지는 것이 길을 안내하는 야타가라스와 비슷합니다. 121화에서는 루비가 전생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녀의 전생 회상을 해설해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대사를 제3자에게 설명하는 말투였다는 점과 루비가 까마귀 소녀의 등장을 눈치채는 묘사가 없다는 점으로 봐서 마치 작품의 신이 제4의 벽을 넘어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뜬금없이 신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어리둥절한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의외로 신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습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1화에서 루비가 자신을 아마테라스의 화신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慎め我はアマテラスの化身貴様らの言う神なるぞ 이 아마테라스는 여기에 나오는 아마테라스가 아닌 일본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아마테라스입니다. 루비는 아이가 연애의 신이 선택한 소녀, 자신을 아마테라스의 화신이라고 말을 한 건 단순한 협박을 하는 의미였을 수도 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작가가 흘린 복선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その行いは神に背く行為このままでは天罰が下るであろう 미야자키현 다키치오 조로에는 이 여신에 대한 설화가 있습니다. 스사노우의 횡포 때문에 아마테라스가 동굴에 숨어 세상이 깜깜해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능의 여신인 아메노우즈메가 동굴 앞에서 춤을 추며 연회를 열자 아마테라스가 다시 세상의 밖으로 나와 세상의 빛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내용인데요. 호시노 아이가 예능의 여신 아메노우즈메를 뜻한다면 그녀의 춤과 노래에 동굴, 즉 병원에 있던 루비가 밖을 동경하게 되었고 환생하면서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흑막은 대체 누구일까요? 많은 시청자들은 카미키 히카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애니만 보신 분들이라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카미키 히카루는 아이와 사랑을 나눴던 남자이자 아쿠아와 루비 쌍둥이의 생물학적 아빠입니다. 그리고 앞서 수수께끼 소녀가 말한 수상한 남자 2명 중 1명, 당시 중학생이었다는 사람이기도 하죠. 대놓고 수상한 남자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행적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캐릭터는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편이 있던 아이리라는 배우와 사랑을 나눠 임신을 시켰는데 이 때문에 사실을 안 남편이 아이리를 죽이고 자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에는 16살인 아이와 사랑을 나눴으며 그 때문에 아쿠아와 루비가 태어났습니다. そこだろうね。愛が恋をしたのは。 그 후 시간이 흘러 25살이 되었을 때는 카미키 엔터테이너의 대표이사가 되었는데요. 이런 범상치 않은 행적으로 보인 카미키는 이름도 특이하다면 특이합니다. 바로 가타카나로 쓰여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운영하는 회사 이름은 카미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성도 카미키로 추측이 되는데 신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작품에서 이름에 카미, 한국어로 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을 보면 그도 까마귀 소녀 또는 다른 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캐릭터는 이름도 의문투성이이지만 작품에서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카미키는 원작 72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후 96화에서 한 번, 그리고 109화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그는 산에서 유명 배우인 유라라의 푸념을 들어주다 실족으로 위장해 그녀를 살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카미키가 아이를 죽인 극성팬 료스케의 배우이자 고로의 시체를 숨긴 진범인 것이 사실상 확실해졌습니다. 게다가 유라라를 살해한 것에 쾌감을 느끼는 묘사를 보면 재능 있는 여자 연예인이 높은 경지에 올랐거나 혹은 오르려고 하는 시점에서 죽여 쾌감을 느끼는 사이코패스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더 밝혀진 사실이 없어 의혹만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애의 아이는 1화부터 훌륭한 작화와 연출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시청자들이 2기는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최애의 아이를 만들고 있는 동화공방은 과거부터 2기를 잘 만들지 않는 회사입니다. 애니가 인기를 많이 얻어도 2기를 잘 내지 않아서 악명이 자자한 제작사죠. 물론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 유루유리, 뉴게임, 도검나무 하나마루 등 아예 2기를 만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보여왔던 게 있다 보니 많은 시청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기가 나와야 하는 복선들이 곳곳에 뿌려져 있기 때문이었죠. 먼저 아이의 장례식 때 등장한 극단 라라라이의 대표 토시로가 있는데요. 라라라이는 아카네가 활동하고 있는 극단으로 2기의 메인 내용이 될 도쿄 블레이드를 맡게 된 곳입니다. 원작에는 장례식 때 있었다는 것은 없었고 애니에서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수수께끼의 소녀와 쌍둥이의 아버지이자 작중 흑막으로 꼽히는 카미키 히카루가 애니에서는 제대로 활약을 안 하기도 했죠.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2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애의 아이에 대한 떡밥과 비밀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